여러분 혹시 돈 내고 산 물건을 9년 동안 한 번도 못 써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지금 한국에 그 상황 딱 겪고 계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것도 1000만 원짜리 옵션을 사놓고요. 오늘 아이러브9에서 그 이야기 제대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딱 눌러두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뜨끈뜨끈한 소식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FSD 풀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옵션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핸들 놓고 유튜브 보면서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라요. 특히 한국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일단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가 총 59,916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FSD를 실제로 쓸 수 있는 차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719대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고작 2%예요. 나머지 98.8%는 사실상 FSD 기능이 잠긴 상태로 굴러다니고 있는 거죠. 한국에 누적으로 팔린 테슬라가 약 15만 대인데 업계에서는 그중 FSD 사용이 가능한 차량을 약 2,000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만 대 중 2,000대면 1%대 초반이에요. 거의 다 막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그 719대 또는 누적 2,000대는 어떤 차들이냐? 대부분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 모델 X 가운데 HW4 하드웨어가 들어간 일부 차량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의 틀 안에서 미국 연방자동차 안전기준 영어로 FMVSS라고 하는데 이 기준만 통과하면 한국에서 별도 추가 인허가 없이 FSD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미국 정부 기준을 통과했으니 한국에서도 그냥 인정해주는 방식인 겁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모델 3랑 모델 Y는 거의 대부분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는 점이에요. 중국산 차량은 한 미 FTA의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차량에게 주어지는 그 통로를 아예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FSD 옵션을 클릭하고 1000만 원을 결제할 수는 있는데 정작 차에서 기능을 켤 수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옵션만 사고 기능은 못 쓰는 구조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죠. 여기서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억울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FSD 옵션이 한국에서 팔리기 시작한 게 2017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25년까지 계산하면 9년 가까이 됩니다. HW3 기반 차량을 가진 분들 또는 중국산 모델 3나 모델 Y에 FSD를 올려놓은 분들 입장에서는 언젠간 되겠지 하고 믿었던 그 9년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서 분노가 쌓인 건 당연한 일이고요. 실제로 행동으로 나선 분들도 있습니다. 테슬라 오너 98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내용은 매매 대금 또는 옵션 대금 반환 청구입니다. 이 소송이 곧 변론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소비자 측 논리는 간단해요. 한국에서 언제 어떤 조건에서 FSD를 쓸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의 옵션을 팔았으니 이건 불완전 판매이자 기만적 판매에 가깝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주장 아닌가요? 테슬라 코리아 쪽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국내 규제 때문에 당장 제공이 안 되는 거지 정책이 바뀌면 제공할 준비는 되어 있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공 시점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적이 없다는 점도 방어 동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규제 탓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산 소비자가 잘못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끼어들었습니다. FSD 관련 광고나 표현이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 상태예요. 단순히 민사소송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정제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상황이 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풀릴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에서 테슬라 FSD가 정식으로 열리려면 몇 가지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담당 부처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경찰청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운전자 책임 보험통신 및 데이터 영역에서 연계됩니다. 법률 프레임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UNEC 규정 특히 R79, R157, DCAS 관련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실제 승인 절차를 단계별로 풀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임시운행허가 단계예요. 테슬라가 국토부에 FSD용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줄여서 K3가 참여해 시험구간 속도, 시간대 등 제한 조건을 달아 공공도로 테스트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2단계의 목적은 국내 도로 신호체계 기상 조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행거리 예컨대 1만 킬로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사고와 오류 데이터를 쌓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안전성 평가 및 데이터 제출 단계입니다. 테스트로 얻은 데이터를 국토부에 넘겨야 하는데 요구되는 항목이 꽤 구체적입니다.
국내 도로에서 수만 킬로미터 이상의 주행거리 눈 야간 같은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의 성능 검증 끼어들기나 보행자 돌발 진입 같은 긴급 상황 대응 능력,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시선 추적과 졸음, 방심 감지 기능, 탑재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수준의 데이터 로깅 및 제출 체계까지 포함됩니다. 꽤 까다롭죠. 세 번째 단계가 형식 승인 자기 인증 이슈인데 여기서 현실적인 벽이 하나 더 나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제조사가 자기 인증을 하고 정부가 사후 관리 리콜로 통제하는 구조인데 FSD는 OTA 즉 무선 업데이트로 계속 바뀌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출고 시점 사양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인증 체계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업데이트할 때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성능 개선이나 버그 수정 수준은 신고만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아직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네 번째 단계 정식 승인 상용화 허가에 도달합니다. 국토부가 안전성과 법령 적합성을 인정하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특정 구간에서 감독형 레벨 2 또는 2+로 불리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승인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 전망으로는 초기에 도심보다 고속도로 위주로 차선 변경이나 램프 구간도 제한적으로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게 있는데 국제 규정과의 연동 문제예요. 한국은 UNEC 체계를 많이 참고하고 수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테슬라 FSD 슈퍼바이즈드 같은 시스템이 고속도로 중심으로 허용되면 한국도 그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아요. 기사나 칼럼에서도 유럽에서 빗장이 풀리면 한국도 명분상 막기 어렵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절차가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빨리 풀리냐 하면 현실에서는 산업 정책 변수가 크게 작용합니다. 첫 번째가 안전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보수적 태도예요. 미국 NHTSA에서 FSD 관련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해외에서 사고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왜 먼저 허용했냐는 역풍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국내 산업 보호 논란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레벨 3 고급 ADAS 기술 개발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 FSD가 먼저 풀리면 기술 및 시장 선점 효과가 커져 국내 업체가 불리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소비자와 여론의 압력입니다. 한국에 이미 15만 대 넘는 테슬라가 도로를 달리고 있고 FSD 옵션 구매자들의 소송과 청원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여론이 쌓이면 규제 샌드박스나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문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 전망은 어떻게 되냐? 정확한 확정 일정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 분석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낙관 시나리오 2025년 말이에요. 2025년 중 임시운행 허가와 대규모 테스트를 마치고 고속도로 한정으로 FSD 슈퍼바이즈드를 부분 허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 시나리오로 2026년 초에서 중반 사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테스트와 안전성 검증 보험, 법령 정비까지 거친 뒤에 고속도로와 일부 도로에서 단계적 상용화를 시작하는 흐름이죠. 세 번째는 비관 시나리오로 2027년 이후 현대차의 기술 수준, 미국, 유럽의 사고 및 규제 동향, 국내 정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심 판결에서 옵션 대금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이 인정되느냐,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이후 집단소송 움직임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국내 FSD 정식 지원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기존 HW3 차량에 대한 업그레이드 또는 보상 플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론이 크게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금 중국산 모델 3나 모델 Y에 FSD 옵션만 올려놓은 상태라면 당장은 언제 열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환불 보상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규제 문이 열려 실제 사용 가능한 쪽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열어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9년 가까이 1,000만 원짜리 옵션을 들고 기다려온 분들에게 정말 답답한 이야기인 건 맞습니다. 앞으로 소송 결과 공정위 조사 유럽 규제 변화 국토부 움직임 이 네 가지 흐름이 어떻게 교차하느냐에 따라 한국 테슬라 FSD의 향방이 결정될 거예요. 아이러브9에서 계속 업데이트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